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파나소닉이 2021년에 테슬라의 4680 셀에 대한 프로토타입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최근에 그 니케이 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전달한 바로는 파나소닉이 따르면 그 내년쯤에 테슬라용 프로토타입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봤고, 프로젝트 비용으로는 대략 한 수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 2개월 전쯤에 그 10월 29일이었죠. 그 당시에 브리핑에서 파나소닉의 CFO인 우메다가 로이터를 통해서 9월 배터리데이 이후에 4680 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했었고, 그리고 프로토타입 생산 라인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를 언급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따른 이제 팔로우업을 준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밝혔던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짚어보면, 2022년까지 네바다 공장의 캐파를 한 10% 정도 추가를 해서 총 연간 용량을 38GW 내지는 39GW 정도로 약 10% 정도 더 증가시키는 걸 예상한다고 말했고, 파나소닉이 대략 매출로 보면은 한 45억 7천만 달러 정도를 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볼 때 2년에서 3년 정도 내에 테슬라형 배터리 사업에서 약 5%의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캐파를 늘리겠다고 한 거 외에도 유럽에서 신공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 전체에 대해서는 2170 배터리 새롭게 에너지 덴시티를 한 5% 정도 높인 그 제품을 내년부터 출시하겠다고 말했죠. 그래서도 모델 S와 모델 X에 대해서 대략 주행거리가 한 5에서 8%씩 늘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년에 생산될 거라고 예상되는 기가베를린의 테슬라 모델 Y가 4680 배터리 셀과 구조용 배터리 팩을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기가베를린은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나 프리몬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모델 Y가 나오게 되더라도. 그래서 예전에도 기가 상하이에서 이런 선진 기술들을 도입을 한 후에 프리몬트 공장으로 이식했던 것처럼, 기가베를린에서 먼저 이런 다양한 4680 셀이나 구조화된 배터리 팩이나 전면이나 후면에 이런 싱글 피스 캐스팅이나 그리고 새로운 가이코 타이키샤의 페인트샵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내에 프리몬트와 상하이에 이런 것이 이식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적용될 거라고 보이는 이 셀 디자인이나 셀과 차량의 통합 기술만 두 가지만 적용된다고 봤을 때 에너지 밀도는 16%, 14%니까 30%가 늘어나고, 가격은 14%, 7%니까 21%가 줄어들고, 이거를 이제 투자 비용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가와트 시당 투자 비용은 7%와 8%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은 15%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당시 배터리 팩의 평균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130달러 정도였으므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21% 정도 줄이게 된다는 뜻은 결국에는 130달러에서 0.79를 계산하므로 102.7달러, 보통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같아지는,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을 100달러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패러티, 가격 동등점이죠. 가격 동등점을 잘하면 내년 말쯤에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카소나이트가 트윗을 통해서 테슬라 세미에 대한 내용을 하나 건져왔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기가팩토리의 네바다에서 4개의 테슬라 세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테슬라 세미를 이용해서 이미 이제 차량의 딜리버리 업무도 하고 있고, 그 로지스틱스도 하고 있고, 그렇게 도로 테스트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워낙에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클립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만들고 있다는 건 새로운 건 아니지만, 파나소닉이 내놓는 5% 정도의 하이어 덴시티 이 셀을 아마 2170L이라고 말하는 걸까, 이거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의문일 수밖에 없는 건, 이분도 밝히지 않았고 이 테슬라 엔지니어와 인터뷰를 했다고 했었는데 그분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조금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2170L 셀이 이걸 통해서 네바다에서 4개의 테슬라 세미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략 이제 내년 프로토타입 검증을 함에 있어서 테슬라 세미도 검증을 하고, 그리고 2170 배터리 새로운 버전도 검증을 해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4개를 새로 만드는 것 중에 2개는 이 도로 테스트용이고, 1개는 내구성 테스트용이고, 1개는 알래스카 추운 지방, 이런 지방에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4680이 아니었냐, 프로토타입이 그랬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는 4680은 구조용 배터리 셀과 결합하기 위해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2170 배터리에 대한 일단 먼저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테슬라 세미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곧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죠. 2021년이나 2022년쯤이 되더라도 테슬라 세마이나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이 니켈의 문제 때문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다양한 이제 뭐 니켈의 문제라고 얘기되는 원재료의 문제죠. 그런 원재료의 문제 때문에 대량 생산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로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만들 수 있냐 없냐의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같은 니켈과 망간 뭐 이런 인풋에 대비해서, 같은 원재료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매출로 아웃풋을 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공식으로 새롭게 조금 풀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델 S와 X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제품군에 들어가는 딜리버리 볼륨을 굉장히 줄이고, 그리고 LFP로 빠르게 중거리까지를 대체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모델 3와 Y 버전의 퍼포먼스라든지 롱레인지 버전으로 들어가게끔 모델 S와 X에서 배터리 풀을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래는 보통 영국에서 모델별 플러그인 및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차량 판매 통계를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evsales.com에서도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영국 정부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완전 전기차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지금 완전 전기차라는 건 배터리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부터 보자면, 테슬라 모델 3가 배터리 전기차의 신규 등록 중 30.69%를 차지했으며,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를 합친 플러그인 비이클 분야에서는 대략 20.95%를 차지했습니다. 이 닛산 리프가 전기 분야에서는 2위를 차지했고, 여기 플러그인 분야에서는 3위를 차지했죠. 그래서 BEV에서는 10.93%, 플러그인에서는 7.46%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흥미롭게 풀어볼 수 있는 건, 닛산 리프와 테슬라 모델 3를 놓고 BEV에서 봤을 때 모델 3 2위인 리프보다 대략 2.8배 정도 더 잘 팔렸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그인 쪽은 여전히 이제 유럽도 그렇고 영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럽 쪽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에다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용 폼을 만들고 막 이렇게 이식을 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연기관 차에다가 붙여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요. 급한 차원에서 계속해서 플러그인 쪽을 밀고 있는데, 일단은 두 번째로 많이 팔린 플러그인은 BMW 330입니다. 작년 10월부터 9월까지의 모델을 봤을 때 모델 3가 이것보다 대략 2배 정도 더 잘 팔렸는데, 정확히 따지면 2.2배 정도 잘 팔렸죠. 근데 여기서 역시 눈에 띄는 거는 또 하나 볼 때, 제규어 아이페이스가 플러그인 합체에서도 5위에 있고 BEV로 봤을 때도 3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3위, 플러그인에서는 5위란 뜻인데, 역시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홈그라운드 룰이 조금 세게 어드밴티지가 적용된다는 거,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이전에 테슬라와 중국의 밀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그 자체만으로 보면 중국 내에서도 앞으로 있을 수요에 의해서 테슬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상황이 조금 더 커진다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물론 내년에 탄소 배출 규제에 맞춰서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중국이 2025년, 2030년까지 이걸 20%, 40%로 굉장히 4배, 8배로 빠르게 키우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년 두 자릿수씩 성장이 예상되어 있는 만큼 중국의 성장에 테슬라의 매출이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체 내연기관과 다 합친 이 자동차 시장은 조금 천천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라 그러죠.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 정도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차량은 전년 대비 이미 138%가 증가를 했습니다. 배터리가 전체 플러그인 차량에서 중국은 8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쉐어가 높습니다. 올해 정도에는 2019년에는 5%였는데 올해는 한 6% 정도로 침투율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어쨌든 조금 돌아와서 전기차 분야의 순위를 봤을 때 테슬라 모델 3가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1월부터 11월까지 놓고 보면 테슬라가 1위인데, 지금 빠르게 이 원인은 우링, 이 홍광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1위는 지금 현재 우링 홍광 미니입니다. 굉장히 진짜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보게 되면 $4,200입니다. 그러니까 캐파도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고 이륜차라든지 3륜차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뭐 예를 들어서 스쿠터나 아니면 킥보드나 이런 쪽에다가도 조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대체제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행 가는 거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마력은 27마력이고 그리고 배터리도 9.2kWh 혹은 이제 이거의 첨단 모델은 13.8kWh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도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3위로 되어 있는 만리장성 오라, 이 검은 고양이 얘인데요. 마찬가지로 소형차 중심 세그먼트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그나마 멀쩡한 거는 이 4위라고 볼 수 있는 비아디의 한 EV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델이긴 한데 캐파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5위인 여기 다시 보게 되면 상하이 자동차의 마오준 2도 얘도 보게 되면 도심 주행용이죠. 거의 이제 얘는 그 대신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모델이고 조금 더 소형차 중에서 고급스러운 모델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테슬라 모델 3를 제외하고 본다면 여기에 BYD 한 정도를 제외하면 여기 상위 6개 중에 체리 EQ까지 포함해서 다 상위 6위 중에 4개가 소형차입니다. 도심형 전기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25,000달러짜리 차에 대해서 소형차, 중국에서는 소형차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유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최근에는 그 소형차 위주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매 대수로 봤을 때는 조금의 왜곡이라면 왜곡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닛산 리프랑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싸니까요. 그리고 4680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파나소닉이 먼저 이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누가 가능하든지 기가 베를린에서의 배터리 생산량은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기가 베를린이 생산이 시작된다고 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테슬라가 주력하는 첨단 기술들, 그런 기술들이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테슬라 입장에서 정수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세마이도 원래 테스트용으로 몇 개씩 한 번씩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런 테스트의 연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생각은 테슬라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